안녕하세요. 중앙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들. 오늘은 화요일 스포츠클럽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티볼 관련해서 간단한 개요와 지켜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티볼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즉 티볼에서는 공격과 수비가 있어요. 특히 수비를 잘해야지만 최소 실점을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최소 실점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수비를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티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몸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몸을 푸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만약 티볼 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안전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볼을 하기 직전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한 바퀴 뛴다던가 아니면은 간단하게 팔, 다리, 머리, 목 등등을 풀어주는 활동을 꼭 해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물론 학교에서 3시간 정도 체육 수업을 진행하지만 더운 여름이나 아니면은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부족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나가진 않지만 항상 운동을 하기 전 그리고 운동을 하는 중간 그 다음에 운동을 한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온병이나 물병 같은 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들의 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학교에 올 때는 교복을 입지만 이런 티볼이나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에는 체육복을 꼭 입어야 불편하지 않고 여러분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치마를 입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체육복을 잘 입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이 티볼 같은 경우에 배트나 글러브, 미트, 그리고 공 등등 플레이트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물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운동장에 나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지 마시고 준비물을 잘 챙겨서 학습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준비 운동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여러분들 잘 뛰지 않다가 갑자기 뛰게 되면은 이 허벅지 뒷부분에 갑자기 근육이 탁 놀래가지고요. 갑자기 여기가 굉장히 아파오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야구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뛰기 때문에 이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파열이 되거나 아니면은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탈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도 강조했던 체육복을 꼭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사진으로 잘 나타나 있죠. 꼭 여러분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진짜 알아볼 것은 바로 수비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티볼 같은 경우에 땅볼이 오는 경우가 있고 뜬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땅볼이 오는 경우부터 알아볼 텐데요. 지금 야구 선수가 지금 땅볼로 오는 공을 받기 위해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렇죠. 낮추고 있죠. 항상 공이 낮게 오는 땅볼이기 때문에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두 손을 약간 모으는 상태로 해야 공을 잘 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너무나 빠른 공이 오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공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보다는 피구처럼 공을 피하는 행동을 우선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오거나 내가 맞으면 아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공은 무조건적으로 몸으로 막거나 잡으려는 행동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점을 사진으로 잘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공을 잡은 사람들이 1루나 2루나 3루나 홈으로 공을 던져서 아웃을 시킬 때 항상 공을 잡을 때는 오른손, 왼손 모두 다 손을 이용해서 잡아야 되지 한 손으로 잡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글러브 손과 그 다음에 반대손을 이용해서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두 손을 잡는 행동이 수비를 위해서는 항상 좋은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이 항상 자신의 정면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메이저리그 크로포드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지금 공을 글러브로 잡기 위해 어떤 손을 잡고 있나요? 그렇죠. 약간 좀 반대손으로 잡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역동작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옆으로 이동하면서 공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정중앙으로 자세로 오게 해서 잡으려고 한다면 타자가 뛰는 속도에 따라 아웃이 될 수도 있고 세이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역동작으로 옆으로 잡아서 자세를 만든 다음에 던져주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사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송구를 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땅볼이나 뜬공을 잡게 되면은 아웃을 시키기 위해서는 1루, 2루, 3루 홈으로 공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것이 디딤발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 정확한 송구를 위해서는 디딤발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송구를 하는 학생의 모습을 잘 보시면요. 왼발이 딱 정확하게 지면에 맞닿아서 힘을 팍 주고 있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는 손과 반대발이 정확한 송구를 위해 잘 안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사진을 통해 만나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비를 할 때는 항상 공이 땅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뜬 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낙하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이 공을 따라가면서 햇빛을 방지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글러브를 착용하고 있다면 글러브로 햇빛을 가리면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글러브가 없다면 글러브 주손이 아닌 반대손을 햇빛을 가리면서 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이볼이 날라오면 낙하 지점으로 바로 이동해서 가능한 몸의 정면에서 타구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타구와 눈과 글러브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글러브를 내밀고 눈 앞에서 볼을 두 손으로 캐치하고 볼을 받쳐 주듯이 무릎을 약간 구부려주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때 왼발의 위치는 앞으로 향하고 중심을 약간 앞으로 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 볼을 캐치한 이후에는 송구 자세를 위해서 볼을 머리 위에 두어서 낙하 지점보다 뒤로 이동했다가 송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캐치해야 수비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구를 할 때는 허리를 꼭 사용하고 몸을 전체로 사용해서 송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비 기능 연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1루, 2루, 3루, 그리고 2명의 유격수, 그리고 홈을 지키는 본루수, 그 다음에 좌익수, 우익수, 제1, 2 중견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1루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야나 외야의 선수들이 수비를 할 때 공을 1루로 대부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포구를 잘 하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땅볼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한 공이 높게 오거나 낮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갖춘 학생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격수 같은 경우인데요. 2루와 3루 간, 그 다음에 1루와 2루 간 공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발이 빠른 학생이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2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 더 멀리 던지는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깨가 좋은 학생이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3루수인데요. 3루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오른손으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강한 타구가 날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전심이 많은 학생,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비를 할 수 있는 학생이 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루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루가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동작이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뛰어나고 발이 빠른 학생이 이루수를 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수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1, 2 중견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외야의 상황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과 어깨가 좋은, 발이 빠르고 어깨가 강한 학생, 그리고 시야가 넓은 학생이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좌익수인데요. 아까 삼루수와 마찬가지로 강한 타구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빠르게 오는 타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송구를 할 수 있는 학생이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익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하는 곳에서는 타구가 많이 오지 않고 약한 타구가 오기 때문에 그나마 잘 이 티볼에 적응하지 못하는 좀 부족한 학생이 일단 우익수를 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어떻게 티볼이 진행되는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백업 플레이인데요. 수비수들, 그러니까 유격수나 삼루수나 이루수나 다양한 학생들이 공을 따라다니게 보면은 아웃을 시키기 위해 룰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격수가 3루로 가게 되면 3루수는 다른 베이스를 커버해야 되고 1루수가 공을 잡으러 가면 투수와 그 다음에 이루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베이스들을 커버해야 이 수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백업 플레이가 잘 돼야 덜 실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외야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야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공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야 쪽으로 달려가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업 플레이가 일반적인 수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했던 부상 방지 방법인데요. 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뜀뛰기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뛰게 되면 아까 햄스트링 같은 부상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제 경기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몸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방법에는 셔틀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셔틀런 같은 경우에는 7, 80개 이상을 하면 굉장히 잘한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하면 몸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푸는 셔틀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상 방지와 수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요. 바로 티볼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공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멀리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비를 혼란시키면서 타격을 할 수 있을까? 등등 어떻게 공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